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2025년 7월 9일 아침이고요. 오늘이 179일 차 되는 아침 긍정학원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읽은 요 책 내용 7번째 읽고 있는데 챕터를, 오늘의 내용은 정작 중요한 것은 학교에서 배우지 않는다 라는 제목에, 그리고 이제 소제목으로 키플링의 난제를 해결하는 방법이라는 소제목으로 나오는데, 여기에 대한 내용을 한번, 오늘 읽은 이야기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되게 바람도 불고 선선했는데 또 집에 오니까 덥네요. 아무튼 오늘 이야기가 오랜만에 약간 듣는 내용인데, 옛날부터 되게 많이 들어왔던 건데, 육하원칙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그 내용이 어떻게 나오냐면은, 이 키플링이라는 사람이 영국 작가인데, 그 사람이 시에서 나한테는 6명의 정직한 하인이 있다. 그들의 이름은 무엇, 왜, 언제, 어떻게, 어디, 누구이다. 그래서 이 하인들의 역할이 너희가 삶을 살아가는 동안 제기되는 핵심적인 질문에 대답할 수 있게 이끌어준다 라는 내용을 일단 소개를 하면서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왜 학교에서는 뭐 중요한 것을 배울 수 없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은, 요즘은 그러니까 초중고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래도 대학교 가면 이제 되게 그런 질문들이나 이런 것들이 현장 경험들도 그렇고 다르겠지만, 이 사람은 일단 그런 초중고등학교에서 배울 수 있는 학습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들이 약간 닫힌 질문이라고 표현을 하고, 명확하게 답이 내려져 있는 것들, 그리고 열린 질문은 사람마다 개개인의 답이 없는 것들, 그러니까 정답이 없고 각자만의 그런 방법들이 있는 것들을 이게 닫힌 질문, 열린 질문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은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거를 닫힌 질문보다는 열린 질문들이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더 중요하다, 더 필요하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문제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는 그런 질문들이 너의 인생의 대부분일 것이다 라는 표현을 해요. 그래서 그런 질문들에는 우리가 학습되고 뭔가 누군가 가르쳐주고 지도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질문하고 스스로 거기에 대한 정답을 찾아가야 된다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이 무엇, 왜, 언제, 어떻게, 어디에서, 누구, 요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드는 게 또 결혼이에요. 네. 결혼에 대한 내용을 예를 드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누구를 만나서 결혼을 해야 되는지는 학교에서 정답을 알려줄 수 없죠. 그래서 학교에서 이 사람 만나라, 저 사람 만나라, 이 사람이 데이터적으로 봤을 때 너랑 좀 잘 어울리는 것 같아 라고 해도 막상 만나보면은 좀 아닐 수 있죠. 그래서 그런 이제 중요한 인생에 있어서 이 배우자를 만나는 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그런 순간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너희가 누구를 만날지, 그리고 그 사람이 정말 너한테 적합한 사람인지, 그리고 무엇보다 그 사람을 너가 원하는 이유가 뭔지, 그리고 이런 결심엔 뭐가 필요한지, 그리고 지금이 너한테 결혼하기에 적합한 때인지, 그런 의문들을 제기하고, 또 어디서 살 건지, 이런 질문들. 그리고 또 약간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그러면 이제 너가 집을, 만약에 배우자를 만났는데 그 다음에 또 집을 사는 가정이라고 얘기를 해보면은, 그러면은 집을 살 거냐, 그러면 집을 사고 싶다라고 하면 왜 집을 사고 싶어 하는지, 그리고 거기에서는 또 이런저런 질문들, 왜 월세는 안 되냐, 왜 전세는 안 되냐, 그리고 지금이 집을 구입하기엔 적정한 때냐, 이러면서 여러 가지 이제
그냥 이런 것들을 학교에서는 뭐 정확하게 명확하게 답을 내려줄 수는 없죠. 너한테 뭐 지금 살아 마라, 뭐 경제학적으로 그냥 뭐 그런 조언은 해줄 수 있지만 그런 정답은 알려줄 수 없다는 거죠. 정답은. 그래서 그런 의미로 해서 이제 학교에서는 정작 중요한 것을 배우지 않는다, 뭐 이런 약간 좀 제목을 자극적으로 지긴 했는데, 아무튼 그런 내용의 오늘 읽은 내용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육하원칙에 대해서 좀 오랜만에 약간 생각하게 되고 좀 느낀 것 같아서 저는 좀 재밌게 읽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문제는 신중하게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누구 뭐 요 6가지 하인들을 통해서 좀 고민하고 결정하는 그런 자세와 태도가 좋지 않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이건 약간 주제랑 좀 오늘 이야기했던 육하원칙이랑은 조금 벗어난 주제긴 하지만, 여기서 나온 얘기 중에 작은 것이 아름답다라는 글을 쓴 뭐 에른스트 슈마어에서 어떤 문장이 나오냐면은, 우리의 평범한 마음은 항상 우리는 도토리에 불과하며 우리의 가장 큰 행복은 더 크고 더 통통하고 더 반짝이는 도토리가 되는 거라고 우리를 설득한다. 그러나 그런 설득은 돼지에게만 구미가 당길 뿐이다. 우리의 굳은 믿음은 훨씬 더 나은 존재, 즉 우리가 떡갈나무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읽으면서 좀 많은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도토리를 약간 비유로 보면 약간 성공이라고 보면 되려나? 그러니까 사회가 사회가 약간 만들어내는 기준이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요 도토리 정도는 되면 행복하다. 그리고 더 큰 도토리가 되면 더 행복하다. 그리고 더 반짝이는 도토리가 되면 더 행복하다. 뭐 이런 비유가 아닐까 생각하는데, 그것은 정답이 없는 거니까. 그래서 그 정답에 그 떡갈나무, 떡갈나무가 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생각? 좀 하는 게, 떡갈나무가 그 도움이 되는 거니까 다른 사람에게. 도토리는 그냥 그 자체로 이제 내가 그냥 그 중요한 사람이 된 거고, 그 떡갈나무라는 비유는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존재, 뭐 그런 의미로 좀 읽혀가지고 좀 재밌게 읽어봤던 오늘 내용입니다. 이 도토리 얘기는 괜히 했나? 아무튼 오늘 내용은 좀 그런 내용을 읽었습니다. 그래서 좀 육하원칙에 대해서 6가지 하인에 대해서, 좀 6명의 하인에 대해서 오늘 좀 생각해본 그런 오늘 이 책의 내용입니다. 그럼 오늘 긍정학원 첫 번째, 오늘도 건강한 몸에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 오늘도 운동으로 건강한 하루를 보냈다. 건강한 몸을 만들었다. 두 번째, 가치 있는 삶을 살았다. 더불어서 가치 있는 삶을 살았다. 세 번째, 항상 기뻐했다. 웃음을 잃지 않는 오늘 하루가 됐다. 네 번째, 항상 감사했다. 겸손함을 잃지 않는 오늘 하루가 됐다. 끝으로 이제 쉬지 않고 기도하는 오늘 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밥 먹어야겠네요. 아무튼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시고 내일 뵙겠습니다.